안녕하세요. 캐피탈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훈 연구원입니다. 불확실성 우려 속 기초체력 시험대에 오른 캐피탈사라는 주제로 산업전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캐피탈 산업에 대한 산업전망은 비우호적이나 등급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수익성과 자금 조달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고위험 자산 비중 확대로 자산 건전성 저하 부담과 이익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산업 전망에도 불구하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캐피탈사의 재무지표 수준은 과거보다 양호하여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체별 포트폴리오와 리스크 관리 능력에 따라 그 수준은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앞서 개괄에서 정리해 주신 것과 같이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캐피탈 산업 전망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금리 상승은 회사채 의존도가 높은 캐피탈사에게 부정적입니다. 그 외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 규제가 미칠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투자금융 부문의 확대로 실적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신용도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 전망은 비우호적입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우호적인 산업 전망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금리 인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두 번의 기준금리 상승에 이어 2022년에도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캐피탈사의 운용자산은 고정금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조달금리 3승분을 운용금리에 전가하기 어려운 만큼 이자 마진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차환 부담입니다. 최근 캐피탈사의 공격적인 성장세로 인하여 2022년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금액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2022년 만기 도래 회사채 잔액은 37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늘어날 예정입니다. 여전체 투자 심리에 따라 일부 캐피탈사는 디레버리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리포트와 팟캐스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였던 포트폴리오 변화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캐피탈사는 등급 불문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영업자산 내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과거 캐피탈사의 주력이었던 자동차 금융은 조달 경쟁력에 우위가 있는 은행과 카드사의 진입으로 매력도가 낮아졌습니다. 가계대출 역시 규제 강화로 추가적인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및 투자금융의 경우 현재까지 수익성은 양호했으나 자산 특성상 건별 규모가 리테일 자산 대비 크고 이익 변동성이 높아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위험은 커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변화로 인해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한도 축소는 재무 안정성에 긍정적이나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 증가가 동시에 확대된 점을 감안할 때 영업 기반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우수한 건전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기 연장, 상환유예 관련 유연화 방안도 실제 종료 시기 및 연착륙 수준에 따라 업권에 미칠 영향이 클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비우호적 산업 전망에도 불구하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원리금 상환유예 등 유연화 정책과 초저금리에 힘입어 캐피탈사의 재무지표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레버리지 한도가 기존 10배에서 9배로 축소됨에 따라 다수의 캐피탈사가 자본 확충을 선제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추가적인 한도 축소가 진행됨을 감안할 때 각사는 현재 수준의 지표 유지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0년 코로나발 유동성 충격으로 캐피탈사의 조달 환경이 매우 어려웠으나 상위사는 이후 유동성 충격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차입 약정 등 계열의 재무적 지원에 힘입어 조달 구조가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였습니다. 조달 비용 상승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손 비용 증가로 2022년 수익성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체별 포트폴리오에 따라 수익성 저하를 얼마나 방어할지가 차별화될 것입니다. 특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캐피탈사 실적에서 투자금융 수익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금융은 기존 캐피탈사의 자산이 매달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한 것과 다르게 주가 등 금융시장 환경과 투자회사의 성과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건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작년 2021년 산업전망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정책의 일몰시, 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지원 정책이 유지되고 있고 금융당국에서도 질서 있는 정상화를 표방한 만큼 급격한 건전성 지표 저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 개인 사업자 대출, 브릿지 대출 등 고위험 자산이 많고 레버리지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더욱더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캐피탈사 유동성 대응 능력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AA급은 유동성 관련 지표가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A급 이하는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이후 즉시 가용 유동성 비율과 단기 조달할 비중 모두 소폭 저하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의 여파는 A급 이하에서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2022년 이후 조달 안정성 및 유동성 대응력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용도와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10월 26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캐피탈사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차주 단위 DSR 확대와 평균 DSR 기준 강화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성장세는 완화되어 자산 내 비중은 줄어들 수 있으나 가계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회사가 등급이 우수한 은행기 캐피탈사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신규 취급자산 감소가 펀더멘털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레버리지 규제에 대한 대응 수준이 충분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캐피탈사 자본확충 추이를 보면 과거에 비해 2021년간 1년간 자본확충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확충에 따른 손실 완충력 제고는 신용도에 긍정적입니다. 다만 투자 여력이 감소한 만큼 실적 유지를 위해 고수익 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각사의 포트폴리오와 리스크 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우호적인 조달 환경 속 캐피탈사의 대응 수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A급 업체는 하반기 장비 CP 발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 외에도 계열의 지원과 자체 조달 여력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조달 안정성을 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급도 장기 CP 외에도 사모사채, PCBO, 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장기 CP 회사채라도 만기가 짧은 A급 이하 특성상 조달 환경이 저하될 경우 자산 축소 우려가 더 큽니다. 최근 1, 2년간 자산 성장 속도가 가빨랐던 OK캐피탈, 한국캐피탈, M캐피탈의 경우 차환 압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캐피탈 산업 전망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